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지연아 뭐였지? 순물질은 삶는 게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고 혼합물은 뚜렷하지 않게 섞여져 있다고 했지? 그러나 물질의 특성이 없는 게 아니야. 자, 성질을 가진 채 섞여 있어서 서로 비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해. 자, 물질의 특성이 없이 새로운 성질을 만든다 땡이야.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혼합 비율에 따라 다른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섞여져 있어도 지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자기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까 내가 소금물 막 얘기했잖아. 계란. 그랬던 것처럼 자, 쭉정이하고 알찬 벽시도 그랬던 것처럼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어. 그냥 물에다가 쌀알을 우리가 벼농사 지면 얘를 알곡을 막 털잖아? 그러면 우리가 바로 먹는 하얀색 쌀이 되는 게 아니라 벽시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 포장지가 이렇게 노란 벽시가 되어 있어. 그래서 겉으로 보면 벌레 먹은 쌀인지 알찬 벽시인지를 구분을 못해. 벌레 먹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쭉정이라고 해. 쭉정이. 그래서 자, 쌀을 갖다가 물에다 다 넣는다. 그러면 얘네가 물 젖어서 이렇게 가라앉아. 그럼 이제 모두 다 가라앉았으면 분리가 힘들겠지. 아까처럼 소금을 막 넣어줘. 그러면 소금 넣어주고 얘를 휘 저어주면 자, 가벼운 거는 위에 뜨고 무거운 건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자, 그럼 이때 소금물의 농도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즉 쭉정이보다는 소금물이 중간 정도 밀도가 되고 알찬 벽시가 가라앉은 것으로 보아 가장 밀도가 큰 물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위에 거 그냥 떠서 버리면 되고 가라앉은 거 따로 해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쭉정이들, 벌레 먹은 쌀을 구분할 수 있다. 그것도 그렇고 밤도 그래, 밤. 가을 되면 산밤을 따러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산밤을 따면 겉으로 봤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거를 깎아갖고 먹다 보면은 여기에 벌레가 나와. 우리 엄마하고 나는 생밤을 좋아해. 그래갖고 동네에 아는 아주머니가 가을쯤 되면은 밤을 갖다가 잔뜩 따오셔갖고 몇 개씩 몇만 원씩 판단 말이야. 뭐 그걸 집에 와서 계속 깎아서 먹어. 생밤 오독오독 먹는 게 너무 맛있어갖고 되게 많이 먹거든. 근데 어느 날은 깎았는데 뭐가 나왔어? 뭔지 알아? 밤벌레지 알아? 하얗게 생겼어. 하얀 애벌레처럼 생겼어. 반토막 난 거야. 칼을 보니까 잘렸어.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산채로 막 기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벌레 먹은 쌀을 갖다가 밤을 갖다가 그냥 오래 냅두면 그 벌레들이 기어 나오기도 하고 막 덩치가 커지거든. 살이 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금물에 넣고 얘를 갖다 넣으면 벌레가 일단 탈출을 해. 탈출을 하고 벌레 많이 먹은 건 위에 떠. 그리고 나머지는 소금물에 씻었으니까 소독이 되는 거잖아. 식초까지 넣으면 벌레가 이제 딱 바깥으로 다 나와. 그 안에 못 있겠나 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말려갖고 오랫동안 먹잖아? 그러면 저장밤이라고 해서 수분이 날아가면 밤이 훨씬 더 달고 맛있어. 그래서 그만 한겨울 내내 먹을 수가 있단 말이지. 자, 이거 뭐야? 소금물 딱 넣었더니 가벼운 게 떠. 벌레 먹은 게 밀도가 작아서 뜨는 거겠지? 요렇게 밀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 할 수 있다. 소금물, 식초 이렇게 타는 거는 벌레를 내쫓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얘네들을 갖다 소독하기도 하고 밀도 차를 주려면 얘네가 소금물이 있어야 밀도가 중간 정도가 만들어져서 그래요. 자, 오래된 달걀, 그 다음에 뭐 신선한 밤, 그 다음에 꽉 찬 벽시. 요럴 때 우리가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이때 소금물처럼 요런 중간 밀도를 갖고 있는 애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고체 혼합물에 분리할 때 필요한 물체는 뭐냐면 중간 정도 밀도를 갖고 있는 두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여야 한다.
만약에 물이야. 중간이 아니야? 소금을 타면 돼. 자, 또는 물이야. 두 개 다 둥둥 떴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물의 밀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물보다 밀도가 작은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돼. 에탄올을 여기다가 넣잖아? 그러면 물의 밀도가 1보다 작아져. 에탄올이, 알코올이 물보다 밀도가 적거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가라앉는 순간 적절한 양이 되는 거야. 순수한 물이야. 다 가라앉았어? 그러면 물의 밀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금을 넣으면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떠오를 때까지 둘 다 떠 있어. 그러면 물의 밀도를 낮출 필요가 있어서 에탄올을 넣으면 하나가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도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수거도 적용이 된대. 플라스틱은 재료에 따라서 얘네가 물에 뜨는, 물에 가라앉는, 요거 어떤 애들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플라스틱이 무게가 다르다고 하거든? 자, 그래서 물 또는 소금물을 갖고 얘네들을 갖다가 물에다 넣고 휘 저으면 물보다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은 재료가 지네들끼리 비슷한 거야. 물보다 밀도가 큰 애들은 얘가 만들어진 재료가 지네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밀도별 분리해서 다시 가공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분리수거할 때도 사용되는 예래. 자, 알갱이 크기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자, 혜준이 읽어봐봐. 알갱이 크기가 다른 지역으로는 진하고 연료를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밀가루에 덩어리가 섞여 있는 경우 체에 넣고 쳐주면 가루를 통과하지만 덩어리는 체에다가 분리된다. 크기가 차이가 나면 쉽게 분리할 수 있지.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애들은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자, 고체는 중간 정도 밀도를 갖는 액체를 이용해서 분리하고, 액체도 우리가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탄올처럼 물하고 섞이는 애들, 서로 섞여서 하나처럼 보이는 혼합물은 얘가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없대. 이때 필요한 성질은 뭐냐면 서로 섞이지 않아야 돼. 식용유와 물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그리고 석유와